LA 카운티의 한 흑인 가문이 인종차별로 빼앗겼던 부지를 100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시세로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다른 지역에서 오는 주민들에게 낙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낙태 시술은 제공하지만 낙태 지원 기금은 캘리포니아주 주민에게만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유아용 목투부를 사용하다 아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칫 질식이나 익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의학계에서 동의학을 대표하는 침술이 만성 두통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뉴욕의 아시아계 여성들이 밖에 나가기 두렵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 살해 등 혐오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는 여성. 한국계 35살 유나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유나리는 현관부터 6층까지 뒤를 밟은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In an apartment just 10 minutes from her apartment. So it could have happened to me because I don't feel safe in New York, so I'm moving back to Los Angeles. 지난 1월 뉴욕 타임스퀘어 지하철역 승강장. 한인타운 인근에서 아시아계 여성들에 대한 묻지마 폭행. 맨해튼 도심 한복판에서도 아시아 여성들에 대한 최루액 살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욕설과 함께였습니다. 폭력과 심한 욕설, 성적인 위협. 아시아계 여성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Who feels endangered when you are outside these days? Can you raise your hand? 참가한 여성들 30명 가까이가 모두 겁이 난다고 했습니다. Stop! 위협적인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기본 자세부터 방어, 공격 기술까지. 수강생들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Make sure wherever she goes, I'm more alert. Where are you going? Who are you going with? Get to know her friends and everything. And then once she gets there, make sure she texts us, hey, I'm here, or whatever. The attacker in the eye and just leave the area immediately in case the wind blows back in your direction. 호신용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 사람들이 몰리면서 준비한 물품은 금세 동이 났습니다. 내가 다음 범죄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I started carrying like pepper sprays, alarms on myself, which I never did in my entire life. I started to feel like, oh, I can be that next target.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LA 카운티의 한 흑인 가문이 1900년대 초 인종차별로 빼앗겼던 땅을 100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시세로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땅을 돌려받은 이 가문은 인종차별의 경종을 울리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12년 LA 카운티 지역 맨해튼 비치에 흑인들을 위한 휴양시설을 만들기 위해 인근 부지를 사들인 찰스 윌라 브루스 부부. 하지만 당시엔 해변 리조트에 흑인 출입이 금지됐을 정도로 인종차별이 극심했고 백인들의 반발을 우려했던 시의회는 결국 지난 1924년 해당 부지를 몰수했습니다. 브루스 부부 입장에선 억울함을 넘어 원통한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사연은 2년 전부터 LA 지역 시민단체들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는 반환 운동으로 번졌고 결국 LA 카운티는 브루스 가문의 상속자들에게 해당 부지를 반환하는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강제로 땅을 빼앗긴 지 100년 만입니다. It's like being on top of the world, honestly. But it is also a great reminder of the horrible past that we had as a family. And I don't want anybody to overlook that. 현재 브루스 가문의 부지는 LA 카운티의 구조요원 훈련본부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돌려준 LA 카운티는 공공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해당 부지를 2년 동안 임대 사용할 계획입니다. 브루스 가문에겐 연간 임대료 41만 $3,000가 지급됩니다.
We will never be able to make up for the injustice that was done to Willa and Charles Bruce a century ago. But this is a start. 브루스 가문에게 반환된 부지의 현재 시세는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연방대법원의 낙태금지 판결 이후 낙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힌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오는 주민들에게는 낙태 지원 기금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낙태 지원 기금과 관련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주민들의 낙태 지원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지원금은 캘리포니아주 주민에게만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e also are leaning in terms of providing additional supports. Tens of millions of dollars in grants to providers across this state, over 108 health clinics in this state. 한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4일 낙태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원정 낙태자 보호와 낙태 지원 기금 2천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유아용 목튜브를 사용하다 아기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최근 유아가 목튜브를 사용하다 보호자 부주의로 인해 아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FDA는 유아용 목튜브 사용이 아이의 목을 압박해 질식할 위험이 크고 튜브가 터지면서 물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유아용 목튜브는 장애를 가진 아이의 물리치료 도구로 사용됐지만 오히려 발달 지연이나 다운 증후군 등의 장애를 가진 유아는 사용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법안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총기 규제 법안 AB 1057을 비롯해 중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늦추는 AB 328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규제 법안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으로 경찰이 3D 프린터나 조립 공구로 만들어진 고스트건을 압수할 수 있는 법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을 위해 제정된 SB 328 법안은 다음 달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이 각각 아침 8시와 8시 30분 이후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팬데믹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캘리포니아 보석금 제도도 오는 7월부터 정상화됩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15였던 LA시는 $16 4센트로 오르게 되고 $15인 LA 카운티 최저임금은 $15 96센트로 인상됩니다. 뉴질랜드 항공사 에어 뉴질랜드가 이코노미석 승객을 위해 2024년부터 침대석을 설치합니다. 스카이네스트라는 이름의 이 침대 좌석은 폭 60cm, 길이 198cm 크기로 보잉 787 드림라이너스 8대에 2개 층으로 설치됩니다. 항공기 한 대에 스카이네스트 6개가 들어가게 되고 추가 요금을 내면 매트리스와 USB 콘센트, 커튼 등을 갖춘 좌석을 최대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승객 1명당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아직 요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레그 프란 에어 뉴질랜드 최고 경영자는 스카이네스트는 이코노미석 여행 경험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고객들의 수면과 휴식, 건강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오는 9월 1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미국 뉴욕 JFK 공항까지 17시간에 달하는 초장거리 직항 노선 취항을 앞두고 침대석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비싸진 가솔린 가격으로 차량의 주유를 하지 못해 도로에서 차가 멈추고 있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교통국은 지난 3월 자동차에 휘발유가 없어 차가 멈춰섰다는 내용의 고속도로 긴급 신고가 지난해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차량에 연료를 넣지 못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you're on a fixed income or your budget's tight, $5 gallons of gas doesn't get you a lot.
한편 동부에 위치한 슈츠 주유소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특별 프로모션으로 이번 주말 펜실베니아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주 등 6개 주에서 가솔린 가격을 할인해 갤런당 $3 99센트와 $3 49센트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양의학을 대표하는 침술이 만성 두통을 가라앉히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미 의학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신경학 아카데미는 만성적인 긴장형 두통을 앓고 있는 220명을 대상으로 20회 이상의 침술 요법을 시행한 후 두통이 발생하는 빈도를 분석한 결과 환자들의 두통 빈도가 평균보다 50% 이상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카데미 측은 이번 연구로 침술이 두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침술의 장기적인 효과 등을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만성형 긴장성 두통은 스트레스나 잘못된 자세로 머리 주변 근육이 긴장해 생기는 통증으로 주로 머리 양쪽에 압박감이나 조이는 느낌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의학계에서는 한 달에 15회 이상 이 같은 두통이 발생할 경우 만성 두통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가 IT 기업 애플과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틱톡을 없애라고 요청했습니다. 브랜던 카 연방통신위원회 커미셔너는 팀 쿡 애플 CEO와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 회사인 틱톡에 대한 보안 우려를 제기하며 관련 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틱톡은 단순히 재미있는 동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앱이 아니라면서 많은 미국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교한 감시 도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애플과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틱톡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8일까지 당국에 해명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애플과 구글의 스토어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만큼 이번 서한이 두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R&B 가수 알켈리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욕 타임즈 등 주류 언론들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오늘 켈리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8건과 공갈 등 총 9건의 혐의로 30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켈리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인기와 돈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여성들을 약탈했다고 밝히고 수십 년 동안 성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켈리는 I Believe I Can Fly 등의 히트곡으로 1990년대와 2000년대 가장 성공한 미국 음악가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이번 판결로 켈리는 R&B의 왕으로 알려진 슈퍼스타 히트메이커에서 외면받는 아티스트로 몰락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나토가 중국을 두고 안보에 도전하는 사실상 위협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군사 중립국까지 새롭게 가입함으로써 몸집이 더욱 커졌는데 미국은 유럽의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나토가 앞으로 10년 동안 정치 군사적 지침으로 삼을 전략 개념에 중국을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러시아를 두고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 했고 중국은 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차이를 두긴 했지만 두 나라를 묶어서 나토가 맞서야 할 대상으로 적시한 겁니다. Spreading Russian lies and disinformation. China is not our adversary, but we must be clear-eyed about the serious challenges. 군사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가입하기로 하면서 미국 주도의 군사 공동체 나토는 32나라로 몸집을 키우게 됐습니다. 대중국 포위 전략을 유럽까지 확장하는 데 성공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유럽 내 미국의 군사력을 대폭 늘려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enhance our force posture in Europe and respond to the changed security environment as well as strengthening our collective security.
특히 구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폴란드에 미 육군 5군단 전방사령부를 주둔시키는 걸 포함해 러시아와 붙어있는 발트 3국에도 기갑, 항공, 방공 부대를 순환 배치함으로써 러시아 턱밑까지 바짝 다가서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가로 배치한 병력 2만 명도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10만 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한 강한 압박은 예상했지만 나토가 중국까지 견제하는 걸 두고 유럽에선 벌써부터 회의론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 중국이 유럽에 어떤 위협을 주고 있냐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로 스페인을 방문 중인 한미일 정상들이 4년 9개월 만에 회담했습니다. 한일 정상도 여러 번 만났는데 대통령실은 한일 관계 개선에 실마리를 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신수아 기자입니다. 회담을 주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좌우로 앉았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북한 핵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Our trilateral cooperation, in my view, is essential to achieving our shared objective, includ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 대응에 세 나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연계를 꼭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전날 만찬장에서도 만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말을 주고받았는데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바텀업이 아닌 톱다운, 그러니까 정상 간 결단을 통해 개선될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한일 정상은 고도화된 북핵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에 한일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 전망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착한 사람이 착하기만 해선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 착한 사람이 지성인이 되어야 해. 한인 유명 인사들의 강연으로 선한 영향력을 공감하는 MBC 아메리카의 지식 공감 컨텐츠 IM.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꿈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현명한 미국 생활을 위한 정보와 교훈. That there's something that most successful entrepreneurs. 성공적인 미국 생활을 위한 경험과 지혜. 각자 고유의 길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숨겨진 잠재력을 확인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관객과 함께하고 시청자와 공감하는 미주 한인 지식 공감 컨텐츠 IM. Let me also give you a little secret. MBC 아메리카 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유럽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현지 동포와의 간담회까지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나토가 중국을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 채택하고 러시아를 직접적인 위협이라 규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한 지역의 문제가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자유와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규범에 입각한 질서가 존중되는 그런 협력을 우리 나토 국가들과 인태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나선 미국, 나토 회원국들의 사실상 지지의 뜻을 밝힌 겁니다. 또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 무모한 핵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나토 회원국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어진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등과의 정상회담에선 원전, 반도체, 방산 분야 수출과 투자 유치에 집중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FA-50, 그다음에 K2 전차, K9 자주포, 그다음에 레드백 장갑차 등 우리 무기 체계를
실사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김건희 여사는 스페인 왕실이 마련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별도로 일정을 소화했고 이후엔 윤 대통령과 함께 현지 동포 간담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 차례 연기됐던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마지막으로 3박 5일간의 첫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20년 전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이 한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정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해군의 대응으로 북한군은 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했는데 한국 측도 6명이 전사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는 승전이라는 단어가 처음 붙여졌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로부터 1시간 반을 항해에 다다른 서해 풍도 앞바다. 휜 국화들이 곧 바다로 던져집니다. 20년 전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금 고 윤영아 소령의 이름을 딴 윤영아함에 올라 있습니다. 유가족과 장병들은 전사한 6 용사를 기리며 연평도 방향으로 해상 헌화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 2척의 기습 공격으로 벌어진 제2연평해전. 해군 참수리 고속정 357호 부정장으로 교전 중 한 다리를 잃은 이기환 중령은 오랜만에 갑판을 디뎠습니다. 실제 전투를 했던 바다 위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조금 더 그분들을 가까이에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해군은 올해부터 제2연평해전 기념 행사를 승전 기념식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NLL을 사수해낸 승리한 전투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전적비도 전승기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승전으로 기념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저희 유경사나 참전 장병들이 다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가지고 참 뜻깊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서해 교전으로 불렸던 이 전투는 지난 2008년부턴 제2연평해전이란 이름을 얻었고 이제 승전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마련됐던 9.19 합의도 남북 관계 경색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해경의 수사 결과를 뒤집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부인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해경이 월북 판단을 뒤집은 배경으로 대통령실을 지목했습니다. 해경이 3주 동안 기자회견문을 만들면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여러 차례 토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6월 초 정도부터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안보실과 여러 번 토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해경이 대통령실의 중계로 국방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면서 대통령실이 수사 결과 번복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해경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협조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해경도 수사 내용 발표와 관련해서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 TF는 외교부가 정보를 늦게 공유받아 중국 어선의 협조를 구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어선에 발견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중국 측에 협조 요청을 했어야 됐는데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정보 공유를 안 해서.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 측은 민주당 김철민 의원 등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하겠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개적인 면담 자리에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정말 회유하려고 했다면 바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독일 사법당국이 유태인 학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101세 고령의 나치 조력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휠체어를 타고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요제프 슈츠는 지금까지 독일에서 나치 부역 혐의로 법정에선 최고령 피고인입니다. 슈츠는 20대 초반 1942년부터 작센하우젠 수용소에서 3년간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유대인 3,518명을 학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936년 세워진 작센하우젠 수용소에는 전쟁 포로와 유대인 등 20만여 명이 수용돼서 강제 노역이나 의료 실험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재판부는 슈츠가 대량 학살을 자발적으로 도왔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01세 고령인 슈츠가 실형을 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독일 법원은 이번 판결로 과거 청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악어를 잡으려고 입에 밧줄을 묶자 악어가 있는 힘껏 거세게 저항합니다. 수십 명의 남성들이 힘을 모은 끝에 밧줄에 꽁꽁 묶은 악어를 차에 옮겨 싣는 데 성공하는데요.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서 몸 길이가 무려 4m에 달하는 악어가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어가 마을 인근에 나타나자 주민들의 포획 작전이 펼쳐진 건데요. 무사히 생포된 악어는 야생동물관리기관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프랑스 조각가이자 근대 조각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오기스트 로댕을 떠올리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턱을 괴고 깊은 고뇌에 빠진 생각하는 사람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품 중 하나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경매에 나옵니다. 이번 경매에 나온 작품은 중형 모델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경매가는 900만에서 1,400만 유로, 최고 191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있는데요. 신종 먹튀 수법이 SNS에 공유된 누리꾼의 공분을 샀습니다. 밥값 이체 내역을 확인시켜주려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는 남성. 식당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성은 화면을 끄고 가게를 나가는데요. 사실 식당 주인이 확인한 화면은 입금 완료가 아닌 입금 전 화면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음식값을 송금한 것처럼 이체 금액을 확인시켜준 뒤 주인이 방심한 사이 송금 취소 버튼을 누른 건데요. 영상 게시자는 어르신들은 입금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앱 알람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전 취식은 경범죄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상습적일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도난 경보음이 울리는 한 전시장. 빵모자를 쓴 남성이 커다란 망치로 진열장을 쾅쾅 내리칩니다. 한 관람객이 화병으로 그를 제지하려 하자 일행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권총으로 보이는 무기로 위협하는데요. 결국 진열장을 깨부순 이들, 뭔가를 가방에 챙겨서 서둘러서 달아납니다. 네덜란드에서 열린 예술 골동품 전시회에 보석을 털러 온 4인조 무장 강도단인데요. 강큰 이들은 관객들이 관람 중인 대낮에 전시장에 난입해 망치로 진열장을 부수고 보석을 닥치는 대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도난당한 보석의 가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벨기에 국적의 남성 2명을 체포했고 나머지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기념사진을 찍는 남녀. 번쩍 섬광이 일더니 주변이 환해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바다에서 7명이 탑승한 배에 벼락이 강타한 건데요. 당시 이들은 낚시대회에 참가 중이었는데 폭풍우가 발생해 보트에 벼락이 내리꽂혔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엔진 등 전자장치가 손상돼 바다 한가운데 자초됐다는 이들. 다행히 보트 주인이 위성 조난 신호기로 구조 요청을 했고 약 2시간 후 해안경비대가 출동해 무사히 구조됐다는데요. 낚싯배에 올랐다가 벼락을 만난 이들. 물 위에서 보낸 몇 시간이 몇십 년 같았겠네요. 하늘 위의 미래형 호텔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멘 출신의 과학 영상 제작자가 5,000명의 승객을 태우고 24시간 비행할 수 있는 핵 추진 항공기가 현실화되면 어떨지 그 모습을 구현한 영상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이 항공기는 핵 연료를 사용해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이륙하면 다시 착륙할 필요가 없다는 게 특징이라는데요. 내부에는 식당가와 영화관, 체육관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췄다고 합니다.
가상이긴 하지만 누리꾼들의 관심은 뜨거웠는데요. 원자로로 구동되니 추락하면 안전이 우려된다거나 반면에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본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